안녕하세요. H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두 분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초가 조금 방해가 되네요. 좀 치우겠습니다. 제가 좀 멋을 내려고 이 초를 켰는데 초가 별로네요. 끌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웠죠? 제가 오늘 몇 분 연락을 받았는데요. 라이브는 왜 하냐? 죄송해요. 라이브는 왜 하는지, 또 왜 오늘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오늘 안 하면 더 늦기 전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한번 무작정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냐 그러면 제 인생에 있어서 오늘 되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거든요. 어떤 날이냐면 오늘 제가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이 방송이 저의 또 한 번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네요. 벌써 10분 되셨는데요. 제 말소리는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안 하면, 라이브 방송을 안 하면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인생이, 잘 들리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날로 맞고 싶어서요.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젊은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결혼 기념일 축하해 주셔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결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매번 나이가 이렇게, 매년 나이가 드니까 집안에서도 엄청나게 압박을 준다. 그래서 결혼을 해볼까 하는데 정말 해도 되겠나,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 왜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 왜 하셨어요?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중에서 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을 왜 했을까? 그랬더니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저는 물론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결혼을 했겠습니까? 결혼은 사랑이 전제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으로 살 수 없는 게 결혼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럴 때는 질문을 물어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실수하셨다고 그러시네. 순간 실수로 결혼하셨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셔. 그렇죠. 순간 실수로 결혼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젊은 친구니까, 지금 30 넘은 지 뭐 한두 살 된 젊은 친구니까 대답을 잘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한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결혼을
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혼자 늙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자기는 혼자인데 딸이 하나인데 외로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외로워서 결혼하신 분 혹시 계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둘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면 더 괴롭지 않으세요? 외로움은 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로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혼자 있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말해놓고 여러분들하고 차 한잔 하겠다고 이렇게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외로워서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외로움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 외로움이 뭘까요? 답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시는데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는 되게 가까운 데 있는데 심적으로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심심한 거, 심심한 게 외로운 거세요. 아이고 사투리 형님 먼 데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려요. 그 심심한 것도 문제긴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심심한데 같이 놀 사람은 배우자 말고도 많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말을 했어요. 제가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거 맞지? 네, 맞대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랑이요? 없으면 좀 허전한 거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거일 수 있다. 그런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요? 그럼 사랑은 말로든 눈빛으로든 아니면 선물이든 손짓이든 뭐로도 표현을 해야 그게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은 행동이 있어야 되고 행위를 해야 하는 동사다. 그냥 사랑, 존경,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명사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럼 결혼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동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결혼은 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맹세하잖아요. 병들거나 괴롭거나 뭐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하겠다. 이것처럼 불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사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혼.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당신 이외의 사람을 시선도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욕하지 않겠습니다.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때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동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당신이 심심하지 않도록 잘 놀아주겠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어려운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피겨린들이 뭐냐 하면요. 저기 있는 게 요 헨리 8세잖아요. 그리고 앤 볼린이 그 옆에 있고요. 이쪽 옆으로 가면 저 캐서린, 프랑스에 온 캐서린 여왕이죠. 이 6명의 아내를 뒀잖아요. 그 중에서 뭐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헌신하고 헨리 8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앤 볼린하고 결혼할 때 그 캐서린을 이혼하기 위해서 로마 정교회에서 분리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든 사람이 결국은 그 헨리 8세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그러니까 명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동사라고 생각하면 결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왜 오늘이냐, 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좋은데요. 나무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투리 여왕님 들어와 주셨고요. 쭈은이님 들어와 주셨고, 양팡님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사투리 여왕님이 저한테 안경이 필요하다고 이거 일일이 채팅창을 읽어보려면, 근데 저는 안경 안 끼고도 잘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채님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투리 여왕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할 때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그런 감정은 몰랐고 이 남자가 평생 내 편이고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으셨다.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살아왔다. 대단히 중요하신 말씀이시네요. 저 동감합니다. 근데 아마 그런 감정을 모르셨던 게 아니라 사랑하셨을 거예요. 사랑 없이 어떻게 항상 내 편일 수 있겠어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아무튼 사투리 여왕님 결혼 잘하셨네요. 사랑하는 건 사랑하면서 만들어지셨다니까 더 부럽습니다. 한국은 사투리 여왕님 계신 곳이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덥죠. 독일도. 유럽도 지금 만만치가 않다고 그래요. 저도 오늘 조금 뭐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무덥기는 뭐 매일반입니다. 이 무더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 이 라이브에 오시면서 헤이치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아마 몇 편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제가 소심한 사람이고요. 트리플 A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모에 약간 좀 주눅이 들어있다고 할까요? 제가 뭐 그렇게 이 화면에 나올 만한 그런 몽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족해 주시면 좋겠고요. 라이브에서 들어왔는데 얼굴 안 보여주네 이렇게 섭섭한 거나 아니면 좀 이거 약간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저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잔은 스포드 잔이거든요. 스포드에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안 블루라는 그 패턴인데요. 이 패턴이 굉장히 목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스포드가 조슈아 스포드라고 영국에서 조슈아의 외지우드인가요? 스포드가 맞습니다. 스포드가 우리나라에서 백자를 예쁘게 잘 만들어내는 거는 고령토가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청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는 백자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도자기 차이나를 본떠서 이제 덴마크에서 벤치마킹을 했겠죠. 그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가서 러시아를 통해서 덴마크에서 독일에서 프랑스로 영국까지 유럽 전역에 이 도자기가 퍼졌는데 고령토가 꼭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차이나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면요, 독이나 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영국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리모지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프랑스에서는 아마 동사가 맞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고령토가 프랑스에서는 리모지에서 나오고 독일에서는 드레스덴 지역에서 대단히 많이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올드 드레스덴, 로젠탈 이런 거 다 독일의 이 드레스덴 지방에서 나오는 고령토죠.
이 영국 사람들도 이런 고령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고령터가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거 어떻게 하면 포뮬러를 얻어 가지고 이 유럽 애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섬나라 영국에서 봤을 때 저 본토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들을, 도자기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트라이를 해 봤다는 거죠. 트라이를 해 봤는데 소뼈를 갈아 만들어 보니까 거의 고령토를 만드는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차이나죠. 소뼈를 갈아서 만든 차이나 도자기다. 그래서 본 차이나. 이게 스포드, 조시아 스포드가 첫 번째는 아닌데 두 번째로 성공한, 영국에서 성공한 회사죠. 스포드가. 그래서 이 이탈리안 블루는 그 이태리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청자의 이 청색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그 위대한 기술이었거든요. 이 도자기를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래서 흉내들을 엄청 냈죠. 이 스포드가 맨 처음에 만든 것이 이 이탈리안 블루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런 문양들이 굉장히 중국스럽지 않습니까? 모양도 모란, 장미보다는 모란이 많고요.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마리 패턴 비슷하게 닮은, 그래서 중국의 청자를 흉내낸 듯한, 이게 영국의 아마 첫 번째 본 차이나 패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도 넣고, 여기에 이제 장미 비슷한 자기네들 그 피온이라고 하죠. 모란인데 약간 작약 같은 명확한 장미는 아니죠. 그리고 허물어진 성이 있고 목동이 있고 뭐 물을 마시는 호수가 있고, 요런 그 이탈리안 블루라는 패턴, 이거 되게 스포드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금 되게 유명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쓰는 포트메리온이라고 있잖아요. 그 포트메리온이 사실은 저가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트메리온이 뭐 일설에 의하면 한국에서 대히트를 해가지고 그 자본으로 그 웨지우드하고 이 스포드 회사를 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메리온 산하에 웨지우드와 스포드가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이 스포드는 제가 영국 그 스토컨 트렌트라고 그 본 차이나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도자기 마을이죠. 도자기 마을의 그 아울렛들이, 공장 그 뭐예요, 그 이 도기를 굽는 터가 있는 그 유명한 곳인데, 거기 가면 뭐 수많은 그 공장들이 있거든요. 가마하고. 이제 거기를 직접 가서 사온 그 찻잔과 또 차 주전자인데요. 이것도 예쁘죠? 조금 큰 잔인데요. 저는 이 블루 이탈리안,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런 하얀색의 블루 패턴을 놓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날 왜 이 패턴을 골랐느냐, 아마 제가 이 스포드를 만나고 나서, 이 패턴을 만나고 나서 앤틱의 힘이란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오늘 이 찻잔과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 라는 심정으로 제가 이 찻잔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뭐 슈가볼도 있고 또 크리머도 있는데 실제로는 안 넣어서 먹을 거니까 그거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맞아요. 뜨왈드주의 같은 거 좋아해요. 블루 패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핑크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집의 대부분의 이런 도자기 세트들이 블루 계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핑크나 옐로우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조금씩 핑크하고 옐로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시개님. 비슷한 연령대, 아마 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빈티지 그릇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에 놀러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번에 제 회의 때문에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어제 그제는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저한테 그 중학교 때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그 미국에서 벌써 한 4년 만에 5년 만에 한국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일정이 안 짜여져서 제가 이제 제주도까지 가서 만나고 온 거죠. 너무 반가웠고요. 그 친구랑 어떻게 친구가 됐느냐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되게 기가 막히실 건데,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뭐, 궁금하면 예전에는 500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아무튼 그 친구가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174였고요. 제가 171cm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스게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피켓을 둘이 양쪽에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 그 친구는 오른쪽을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요. 그 당시에는 식빵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 식빵 먹는 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현수막을 이렇게 그 양쪽으로 들고 가는 애들은 매스게임 연습할 일은 없잖아요. 그것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매스게임 연습하는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막 정말 엄청나게 힘들게 할 때에, 저는 그 친구와 저는 그냥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 피켓 들고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식빵을 이따만한 한 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요만큼이라도 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 큰 식빵 하나를 혼자 다 먹더라고요. 저한테 뭐 너 좀 먹을래?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먹더라고요. 제 속으로, 야, 뭐 저런 게 다 있냐. 진짜 제 이상한 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제 그 피켓 들면서 점차 친해져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야, 너는 어떻게 식빵을 너 혼자 다 먹냐? 이랬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친구가 됐어요. 말을 트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했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를 만났었고, 중3 때도 다른 반이었고, 고등학교도 다른 데를 갔고, 대학은 같은 대학을 왔는데 그 친구는 1년을 휴학했고, 저는 이제 곧바로 그냥 다 졸업을 했고, 이제 그때부터 삶의 여정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저희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15, 14살 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60을 넘었으니까 거의 뭐 50년이 다 돼가는 친구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와는 정말 몇 년에 한 번씩을 만나도 마치 어제 헤어졌다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끈이 있다고 그럴까요? 뭐가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으로 친구 그러면 아마 그 친구도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날 거고요. 저도 정말 나의 친구 이렇게 생각하면 그 친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떠오를 만큼 되게 가까운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하와이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에딘버러에 있었을 텐데, 에딘버러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갔던가요?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다시 LA나 샌프란시스코를 왔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하와이를 가고. 그러니까 만 하루 걸려서 하와이를 갔던 것 같아요. 거기 그렇게 결혼식에 참석했었고요. 제가 들러리를 섰죠. 그때 기억이 나는 건, 이제 자기네들은 신혼부부잖아요. 그런데 숙소비를 아끼라고, 저한테 숙박비를 아끼라고 자기네 신혼집에 와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신혼부부가 있는데, 정말 집도 요따만한데 처음 시작하는 그 월세방에, 하와이에 가입자니 참 제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밤 늦게 들어가고 아침 새벽에 나오고,
그거를 아마 한 4일 5일 했던 것 같아요. 참 재밌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가져갔던 이제 들러리를 썼으니까 뭐 다 없이 살던 시절이어서 제가 그때 영국에서 모자며 뭐 드레스, 신발, 구두 이런 걸 좀 장만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 다 벗어주고 왔죠. 그 친구도 그거 아직도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 영국에서 할 때 제가 결혼을 옥스퍼드에서 했거든요. 결혼할 때 그 친구도 하와이에 여전히 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정말 그 친구도 남편하고 24시간 이상 걸려서 제 결혼식에 와줬죠. 제 결혼식 이야기를 해드리면 거기도 정말 여러분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 결혼을 3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로연을 할 수도 없고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고 딱 40명만 초대했거든요. 그 3시에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저하고는 그 한복을 입었고요. 사진 찍지 않습니까? 결혼식 사진도 저희가 뭐 엄청난 사진사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때 옥스퍼드의 옥스퍼드의 그 옥스퍼드 대학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브룩스 유니버시티, 옥스퍼드 브룩스 유니버시티에 사진을 공부하러 온 한국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우리가 결혼식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그 사진을 찍었는데 잘 멀어가지고요. 결혼식 사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40명 중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스냅으로 찍은 사진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그 친구하고 그 친구 남편이 제 결혼식에 왔는데 케이크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이고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데 케이크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조그마한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부엌, 그러니까 그 교회 부엌을 막 뒤져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식칼이잖아요. 부엌칼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친타올로 막 그 손잡이를 싸고 그 위에 그 부케 했었던 꽃을 막 감아가지고 그걸로 케이크 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친구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유, 어저께 보고 왔는데도 또 그립네요. 부러운 우정이긴 하죠. 그래서 그 친구랑은 그렇게 저희가 서로 결혼식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뭐 못 만난 또 세월이 있었고 제가 한국에 돌아왔고 그 친구는 이제 하와이에서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고 한동안 그냥 뭐 문자로만 주고받다가 한국에 뭐 12년 전쯤에 나왔을 때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어떤 회의나 출장이 있어서 그 동부 쪽으로 가면 한 번씩 가고 그랬었죠. 그 친구하고는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도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친구였고 저도 좀 소심한 편이었는데 저희가 어떤 그런 마음의 끈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정이 계속 해온 건 아닌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면 외로워서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친구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 우정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 결혼 생활을 계속 한다는 건 똑 떨어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친구에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문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없으면 어떤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것은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호프님 감사해요. 네, 우리 두 사람 키가 되게 컸는데요. 엊그제 만나서 우리가 키를 재보니까 이제 한 1, 2cm는 좀 줄은 것 같아요.
네, 결혼 케이크 직접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다 돈이 없었던 시절이어 가지고요. 뭐든 다 만들었고, 그때 저희 남편하고 저가 그 한복을 입은 채로 이제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부모님들이 한국서 오셔 가지고 각자 차를 빌려서 한복 입고 그분들을 태워 가지고 모텔에서 주무셨는데, 태워 가지고 교회에 가 가지고 예식을 올리고, 그리고 저희가 그 영국에 가면 그 당시에는 한국 타운이 없었거든요. 코리아타운이 아주 조그맣게 있었어요. 뉴몰덴이라고, 그 런던에서 조금 벗어났고 옥스포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저녁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녁값은 내가 내겠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가서, 우리가 막 그때 한 10명 정도 됐죠. 우리 시부모님 2분, 그다음에 작은 아버님이 미국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저희 셋째 오빠가 왔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친구 2부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 둘, 한 10명 정도 됐었죠. 이 10명 정도 된 사람들이 이제 그 뉴물들이 있는 식당에 갔거든요. 한국 식당에 갔죠. 가 가지고 막 부푼 거예요, 마음이. '야, 오늘 비싼 거 먹어야 되겠다. 이런 날이 있겠냐.' 막 "우리 회 먹자. 불고기 시켜 먹자."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아, 오늘 내가 살 거니까 다 하나씩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신난다 그래서 메뉴표를 막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 "아, 난 된장찌개." 그러니까 다들 "아, 그럼 된장찌개."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로 통일이 됐다는. 그러니까 참, 이 외국서 결혼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겁 없이 했어요. 무슨 생각에 했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인형도 만드는 거 보니까 손재주가 있다. 왜, 맞아요. 손재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손을 많이 쓰거나 이렇게, 저처럼 저는 좀 손이 큰 편인데 손이 크면 일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이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일이 또 계속 많아지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영국서 글쎄요. 이제 그렇게 결혼식을 뭐 아주 자그마하게 40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결혼식을 치렀는데, 그때 벨기에에서 온 저희 사촌 언니 부부도 있었고요. 그다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러시아의 일본 친구인데 러시아 대사관에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부러 와 줬고요. 또 그 인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인도 친구의 여자친구가 일본 친구였거든요. 일본 여자였는데, 그 일본 친구는 그 일본의 소피아 대학,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지대학인가요? 소피아 대학을 나와 가지고 영어를 정말 너무 잘했고요. 근데 그 남자 친구가는 인도 남자, 브라만 계급 있잖아요, 인도. 그 인도의 굉장히 그 하이 클래스의 인도 의사, 그때 의대를 다니고 있던 그 친구가 와 줬고, 그런 거 보면 40명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국제적으로 친구들이 많이 와 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 복이죠. 저희 남편 복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무튼 네, 맞아요. 된장찌개 최고의 메뉴는 아니었어요. 가장 싼 메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 주신다고 해 놓고선 제일 싼 된장찌개 이러니까 다 비싼 걸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된장찌개 먹게 된 거죠. 네. 라데팡스님, 네. 엄청 좋으시고요. 아, 제 히스토리 늘 재미나세요? 재미나시면 다행인데, 당사자는 괴롭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있으시지만 저는 좀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이 얘기도 할까요?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 보스턴으로 갔는데요. 보스턴에 뭐 아는 사람이 없죠. 저희가 그 계속적인 일
저랑 그 커리어 때문에 이제 보스턴으로 가게 됐는데, 그 캘리포니아에 살던 저희 남편의 사촌 동생이 있었거든요. 사촌 동생은 그 영재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그리고 버클리를 나왔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촌 동생이 보스턴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아주 히스토리컬한 의미 있는 호텔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다 숙소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숙소를 정했죠. 예전 그때가 2000년대니까요. 25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화로 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전화로 다 연결해서 예약을 하고 돈은 가서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갔죠. 근데 어디에다가 그 호텔이 어디에 있었냐면 보스턴 시내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 중앙에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좀 부자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외곽에 살잖아요. 근데 시내 중앙에 있다는 건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드 시티죠. 거기 호텔을 잡아줬는데 그날 이제 그때 저희 딸이 3개월 막 지났을 때였거든요. 걔를 데리고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바퀴벌레도 너무 많고요. 20몇 층인가에서 저희가 잠을 잤는데 밤에 화재 경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제일 중요한 서류들 저 백팩에다 막 쑤셔 넣고 저 잠옷바람으로 애 막 끌어안고, 애도 이제 기저귀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걔 한 짐 보따리를 다 들고 막 1층으로 내려와서 로비에서 맨발이죠 거의. 그 맨발로 막 그렇게 하고, 그때가 8월이었으니까요. 맨발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막 총소리가 빠바바박 나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는데 막 1시간쯤 그렇게 서 있었는데 폴스 알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구 메고 그걸 하고 애를 안고 그 20몇 층을 올라갔던 기억이,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뭐 중구난방으로 막 이 얘기 저 얘기 던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스턴에서도 저희가 참 재미난 일을 많이 겪었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미난 일인데 그때는 너무 슬프고 외로웠어요. 이제 그 보스턴에 있으면 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러 갔는데 저희 남편은 다시 영국으로 가야 돼서 갔고, 저는 이 갓난애를 데리고 이제 증을 만들러 갔는데요. 그 사진 찍어주는, 증을 만들려면 이렇게 사진을 붙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 사진을 찍어서 붙여주는 그 직원분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찍으면 애를 내려놔야 되는데 애를 누구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애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이를 맡아주겠다 그러고 그 흑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제 아이를 안고 이제 그 보조사를 불러서 제 사진을 찍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남편도 이사를 대충 해놓고 갔고, 그 아이디 카드 만드는 그 사진을,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사진을 찍는 그 현실이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좀 비참했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되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보스턴은 맨 처음에 도착한 걸 생각하면 굉장히 좀, 글쎄요, 그런 면이 외로움을 많이 타게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보스턴에 있으면서 저희 남편은 영국을 왔다 갔다 하던 때라 굉장히
그 정말 결혼은 외롭지 않으려고 했었더라면 굉장히 큰일이 날 뻔했었던 거죠, 저로서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거잖아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뭐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은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외로운 동물인데,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고독감, 외로움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정호프님 맞아요. 인생이 영화의 연속인 건 맞아요. 음, 그 애기랑 둘이랑도 되게 그랬는데, 제가 알던 그 같이 알게 된 그 미국에서의 친구, 보스턴에서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막 교수가 됐었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 나이는 저보다 훨씬 젊었는데, 근데 그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낮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애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네가 잠시 사무실을 좀 지켜줄 수 있겠냐.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애가 있고 애를 어디다 맡길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제 애를 하나 끼고 이제 그 친구네 사무실에 갔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되게 똑똑한 친구였고요. 그 교육학 중에서도 그 교육 행정을 전공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행정에 어떻게 교육을 도와줘야 되고 교실에서 교사들을 어떻게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치원에서 아이가 열이 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 빨리 데려와라. 이 열난 애들을 우리 다른 애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애 데리고 가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픽업하러 가면서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와서 잠깐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 사무실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 친구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론과 실제가 되게 다르지? 너는 그냥 앉아서 응?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왜 있냐 없냐 이런 거 너 되게 연구하는 앤데, 네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을 시간에 애가 열나니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너 막상 막막하지. 너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런 건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오늘 너무너무 황당했다고 뭐 저희가 그렇게 주고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25년 전 얘기니까 이제 그 친구도 뭐 어느 대학에 그때 그 뭐라 그러죠? 개학제 교수였으니까 뭐 어느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애 키운다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런 또 재미난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러분 또 뭐 저한테 궁금하신 이야기 있으신가요? 훌륭하시고 재치 있으신 아버님이라고 우리 농부식의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좋은 잡의 오퍼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신이 나서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 갔죠. 그 미국은 맨 처음에 서류를 전형하고 지원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되면 그 2번 인터뷰를 하거든요. 첫 번째 인터뷰는 이제 좀 오래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캔디데이트를 2명 남겨놓고 이제 그 중에서 1명을 고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때 그 잡 오퍼가 되게 좋았어요. 뭐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널 제가 올라갔고, 거기 자리는 제3세계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디렉터 자리였는데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마지막에 올라간 친구는 백인 친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될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디렉터였던 분도 필리핀 분이셨거든요. 그 필리핀 분이 너에게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가 오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이널 날만 남겨놓고 가서 이제 컨트랙 사인만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당신이 심장이 많이 안 좋다.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제가 뭐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로 오빠만 셋이고 제가 막내 딸인데 아버님이 저한테는 좀 각별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너무 냉정했고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저를 좀 각별하게 생각하셨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한국에 네가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가 곧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계속 저가 외국에 살겠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아마 저희 남편이 영국에 있었을 때 같은데 이제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러저러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 파이널 컨트랙트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보스턴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20년을 더 사셨습니다. 너무 웃기죠? 20년이 뭐예요? 네, 20년 정도 더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너를 미국에 뒀어야 됐을 텐데 내가 너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리방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에리번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아이디 발음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외람된 질문 아닙니다. 은퇴 후 계획 가지고 있죠. 네, 은퇴 후 계획은 제 생각에는 은퇴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직장에 있지만 직장에서 이제 정년퇴직이라는 게 오겠죠. 물러날 때가 오겠죠. 그게 오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앤티 카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워낙 모으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제가 이렇게 얼굴 없이 라이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요즘에는 근력을 쌓는 운동을 하는데 등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놀라지 마세요. 그 앤티 카페에 등 파진 드레스를 입고 해보려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 등만 보여드리려고. 재미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앞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 좀 나이가 들어도 멋진 등 파진 드레스를 탁 입고 커피나 차를 탁 내리는 이런 거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부시게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은퇴 후의 계획은 은퇴를 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지난번 동영상에서 업로드한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앤티 카페를 하면서 그 등파진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저희가 왜 앤틱에 가면 막 손 못 대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그냥 앤틱 카페 다 있는 거 다 만져보게 할 수 있고 거기다 차 마시게 해드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님이 K효녀라고 그러셨는데 글쎄요, 저희 아버님이 뭐 효녀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은퇴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은퇴 계획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이 제가 뭐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게 더 재밌잖아요. 막 설레고. 그래서 앤티카페는 그냥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목표라고 할까요? 근데 이것도 동사라고 생각하면 앤티카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등 근육을 멋지게 만드는 등받임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실행 이런 계획,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앤티카페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런 블루의 계통의 이 도자기들 세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옐로우나 핑크나 그린 이런 것들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앤티카페에 너무 블루블루한 것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네, 쭈님도 꼭 와주시고요. 네, 눈부시게님도 제가 하면 한번 와주십시오. 근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성과도 내야 되고 또 제 나이 때쯤 돼서 조직에서는 그래도 뭐 흔히 말하는 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계속 낮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뭐 책임감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정말 눈부시지는 않더라도 누군가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그 성과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앤티카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실은 정말 너무 힘들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부딪혀야 하고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앤티카페라는 어떤 목표 그리고 계획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 둘씩 해갈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오늘 하루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즐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긴 합니다. 있는데 이제 가까운 곳은 이제 2028년쯤 제가 그 앤티카페와 함께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볼까 하는 거고요. 30년도에는 저희 가짜 이모들하고 그 크루즈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 10명, 12명 이렇게 모두 함께 지중해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그리스나 저 이태리나 여기에서 떠나서 크루즈를 타서 스페인까지 가는 그런 크루즈를 제 친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과 저희 딸과 남편과 이렇게 크루즈를 할까 생각하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루즈도 하려고 하면 왈츠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춤 같은 걸 못하면 굉장히 지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츠도 좀 해야 되고 뭐 이왕 할 거면 살사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뭐 탱고 조금 배워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카지노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도박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뭐 러시안 룰렛 뭐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고 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붕 떠 있는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눈부시게님은 저보다 뭐 훨씬 젊으실 것 같은데 한 3년만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정호프님이 쓰신 포슬린 인형들을 카페에서 그럼 볼 수 있죠. 저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저것도 재미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헨리 8세와 6명의 Six Wives잖아요. 이게 로얄 달튼에서 나온 게 있고요. 시첸도르프에서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웨지우드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웨지우드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웨지우드에서 나온 거예요. 제인 세이모어라고.
6번째 부위니까. 이건 외지우드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시첸도르프잖아요. 헨리왕. 이렇게 헨리 8세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헨리 8세. 카페에서 당연히 보여드리죠. 키도 크신데 댄스 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 아유, 이제 관절 조심해야죠. 삐끗하면 그냥 잘못된 라인인데요. 요거는 외지우드에서 나온 헨리 8세죠. 좀 멋지죠? 또 요 헨리 8세도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요. 아이, 다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보이세요? 헨리 8세가 다 다르게 생겼죠. 로얄 달튼, 로얄 달튼, 시첸도르프, 외지우드.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아, 얼굴이 보였어요? 죄송해요. 오늘 얼굴 엉망인데 미안합니다. 아무튼 요런 거 보여드릴 수 있죠. 네. 나이 붙들어 주세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얼굴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뭐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뭐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성실하고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항상 외로워하고 고독에 빠져 있고 얼굴이 불행해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에 지쳐 있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저분들은 저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거든요. 근데 저도 슬럼프가 오는 날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즐겁다.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동물이다. 이 외로움은 다른 사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해결되지가 않고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신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타독타독거려주는 그런 게 없으면 그 본질적인 외로움은 점점 더 커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도 이제 2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왜 힘드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하도록 지시하는 사람들의 지시의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현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시하시는 상사분들도 어떤 안건이나 그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해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단점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깊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결혼기념일인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잡고 싶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 벌써 1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이 저에게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주제 없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제를 정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1시간이 넘어가고요. 11시가 되어가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은 이쯤에서 하는 게 그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답들이 없으시네요. 네, 오늘 결혼기념일 맞아요. 아무튼 저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라이브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제를 알려달라, 뭐 정해달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제가 잘 고민해서 제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다 이거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의 마지막 주 수요일쯤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16분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6분이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분도 안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네, 미미님 감사드리고요. 양팡님 감사합니다. 현정채님 감사하고요. 네, 눈부시개님, 사투리 여왕님, 그리고 쭈은이님, 또 수루스님, 눈부시개님, 정호프님, 그리고 제가 일일이 또 말씀을 못 드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라데팡스님, 네, 여러분들 라이브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